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수납깡패 타입의 복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복층 타입하고 딱 2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격은 4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한 평 차이가 나도 1000만원씩 올라가는데 여기는 2평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400만원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구조가 딱 보셨는데 더 마음에 드신다면 저도 무조건 이 복층 타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향이라는 건 각자 다 틀리니까 오늘 영상과 지난 영상 복층 타입을 비교해 보시고 무조건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층 타입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 두 번째 타입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8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1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널찍하게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계단이 4칸이 있지만 이쪽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고요. 공동현관 지나면서 계단 없습니다. 역시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신축 빌라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복층이니까 4층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쪽에 있는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2.7평, 실사용 면적은 다락방 확장 포함해서 65평이고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타입하고는 2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세대 현관은 확실히 확 넓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는 세대 현관, 이쪽에도 신발장이 있고요. 맞은편에도 신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 자체 그리고 세대 현관도 지난 영상의 타입보다는 더 넓어졌습니다. 자,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폴딩 도어식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들어오면 이쪽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수납 깡패 그 타입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아래층에서는 이쪽에도 방이고 이쪽에도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층이니까 또 계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방 하나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방을 확 넓혔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있고 이쪽에는 개방감을 위해서 바깥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 창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방의 전체 크기는 꽤나 넓어졌습니다. 자, 저 안쪽까지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기는 하지만 수납을 저 안쪽까지 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를 없애고 이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난 타입은 들어오자마자 창고가 세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이번 타입은 이 방 안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청소 도구함 또는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 역시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아래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선반 있고 수납장도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비앙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파티션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요청하면 다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크기는 3000에 3000이 다 넘는 넉넉한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안방이니까 드레스룸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3000 정도 되고요. 다시 이쪽에서 안쪽까지
꽤나 깊숙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역자로 행거 설치가 되어 있고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이쪽에는 또 이렇게 채광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빈 공간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수납장을 하나 더 갖다 놓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안방 욕실도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메인 욕실만큼 됩니다.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끝으로는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역시 파티션은 없는데 요청하시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반이 있고 위에 수납장 달려있는 안방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이쪽이 주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도 크기가 넉넉한 편입니다. 11자 형태고 이 가벽을 통해서 거실과는 분리된 느낌을 줬습니다. 개수대는 역시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 식탁은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4인용 식탁은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 그리고 그 옆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가 설치가 될 건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냉장고하고 광파 오븐 레인지는 기본 옵션인데 이게 싫다,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만원이 빠진다고 합니다. 자, 김치 냉장고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도 좋을 거는 같은데, 제가 일반층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겠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에 이 수납장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저쪽 멀티룸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역시 상부장을 다 없앴습니다. 레인지 후드는 이쪽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인덕션 제품이 메인 쿡탑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옵션이 더 있죠. 예, 행주도마 살균기 아직 설치 전인데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주방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자, 이쪽에 이런 멀티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영상의 타입은 멀티룸이 굉장히 깊숙했죠. 이거보다 더 넓었는데 이번 타입의 멀티룸은 그것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의 연장 공간, 다이닝 룸처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김치 냉장고를 놓고 쓰는 게 저쪽에다 놓고 쓰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멀티룸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이 지난 영상의 타입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가로 세로 폭이 다 4,500 정도가 되니까 거실 자체는 아주 큰 편이다. 예, 보통의 신축 빌라는 한쪽은 4,500이 넘어도 한쪽 면은 3,500 정도가 끝인데, 여기는 가로 세로가 다 4,500 정도 되니까 대형 거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이번에는 동향에 조금 더 가까운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 앞은 이렇게 빌라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측면 쪽은 다 뻥뻥 뚫려 있어서 거실 전망은 지난 타입이 더 좋기는 하지만 이번 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거실 멀티룸 살펴봤고요.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동일하고요.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조 수납장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가로 세로폭도 여유가 있어서 나란히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의 신축 빌라들은 발코니를 다 확장해서 다용도실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납 깡패다, 예, 이런 영상의 제목으로 일반층을 한번 소개를 했었죠.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복층도 살펴보겠습니다. 복층 계단 폭은 지난 영상의 복층처럼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틀어서
또 한 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복층도 역시 마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와서 보이는 이 구간이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는 공간이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꽤나 넉넉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었던 이곳, 여기에다가 문을 이렇게 달아서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도 꽤나 넉넉한 방이 되고요. 이쪽에 뭔가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제가 볼 땐 화장실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요청을 한다면 이쪽이 화장실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문을 달아서 이쪽도 막아서 또 다른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청을 한다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쪽 구간은 여기가 좀 낮은 편인데요, 이쪽이 1560 정도 됩니다. 여기를 빼고는 이쪽 구간은 다 2000이 넘기 때문에 온전히 서서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그러니까 분리를 한다면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쪽 층고는 조금 낮은 편이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영상 타입의 복층은 모두 고르게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 있었다면, 이번 복층은 이쪽 구간은 다 서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한쪽만 좀 낮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복층의 활용도만 봤을 때는 이번 복층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공간들이 확실하게 다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복층의 활용도는 이번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보시는 분들이 또 판단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도 이번 타입이 더 널찍해졌습니다. 방수 마감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방수 마감이 될 예정이고, 크기 자체도 지난 복층 타입의 테라스보다 확실히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뭘 해도 좋을 것 같은 테라스 공간이고, 이번에도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도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전망도 좋은 편입니다. 뭐 이쪽도 뻥뻥 뚫려 있고, 이 앞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앞도 뻥뻥 다 뚫려 있죠. 자, 이쪽 오른쪽 측면만 다른 빌라가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원시원한 전망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수납 깡패 그 타입의 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둘 다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복층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동네, 특히 야당동, 상지석동, 이 동네는 복층 분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복층 좀 보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어이구 마감이 다 됐습니다, 분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없다라고만 안내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복층 마감이 되기 전 상태라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촬영을 한 거니까, 이 현장의 복층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고, 마감이야 사실 아래층의 모델하우스 타입 보시고 또 기준층의 이런 마감된 상태를 보시면 복층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만 보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마감이 안 돼 있더라도 충분히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촬영을 한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지난 영상의 복층 타입 보셨다가 괜찮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